안녕하세요. 전창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 고급의 트러스트 기법이죠. 에스테이트 플래닝으로 활용되는 트러스트 기법 중 하나인 그릿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배경은요, 내가 가진 자산을요, 다음 세대로 넘기는 데 있어서 넘기긴 넘기는데 그로부터 나오는, 이 투자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현금 흐름은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온전히 나에게로 옮기고 싶다. 내가 여전히 그에 대해 확보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례를 들어서 보죠. 홍길동 씨가요, 임대부동산을 여러 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요, 다음 세대로 미리 증여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랬을 때 가능한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왜 홍길동 씨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지금 2022년이죠. 바이든 정부에서 계속해서 부자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그런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여겨지고 있죠.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증여상속세 면제 금액이요, 앞으로 낮게 바뀔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 알고 계시는 분 계실 거고. 그랬을 때 법이 바뀌기 전에 뭔가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근심. 그리고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내 자산 가치, 나의 임대자산, 부동산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텐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사실 다른 자산도 또 있으니까 굳이 이 특정 어떤 자산에 대해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내가 자산이 뭐 한 3-4개가 있는데 이 중에 뭐 A라고 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어차피 다음 세대로 내가 넘길 거고, 증여상속세가 앞으로 그 면제 기준이 낮아지는데 자산 가치는 또 올라갈 테니 뭔가 빨리 내가 증여를 해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임대부동산, 투자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인컴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동안은 내가 확보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요, 또 이런 걱정도 하잖아요. 내가 결국은 다음 세대로 이 자산을 옮기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이 자산이 그 다음 세대로 하여금 뭐 스포일 된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원치 않는 안정감 이런 것들을 줘서 독립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은 또 피하고 싶다라는 그런 니즈를 가진 상황이라고 보겠죠. 그랬을 때요, 이와 같은 니즈를 가진 홍길동 씨가 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몇 가지 트러스트 기법이 있습니다. 이짓, 큐퍼트, 그랏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짓이라고 하는 것은 intentionally defective grantor trust라고 해서 가족의 어떤 비즈니스 자산이 있죠. 뭐 회사 사업체가 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임대부동산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음 세대로 넘기면서 또 세제상의 혜택을 보는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33강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큐퍼트, Qualified Personal Residence Trust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내가 거주하는 집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 데 있어서 어떤 세금을 줄이는 그런 방식에 대한 설명이죠. 역시 63강의 구체적인 내용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GRAT이라고 하는 것은요, Grantor Retained Annuity Trust라고 하는데 역시 자산 가치가 앞으로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자산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트러스트 기법이라고 45강에서 자세한 내용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릿인데, 그릿이 뭐냐? Grantor Retained Interest Trust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요, 트러스트를 설립해서요, 그리고 트러스트에 내가 앞서 얘기했던 그런 그 원하는 자산, 나의 그 여러 가지 투자 자산 중에 하나가 되겠죠. 뭐 하나, 둘, 뭐 몇 개건 가네요. 이걸 이 트러스트로 이전하고요. 트러스트로 옮겨진 자산은 증여는 완료됐습니다만 여기서 나오는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본인이 계속해서 가져가게 설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남는 자산 다음 세대로 넘기는 그런 구조화 작업을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은요, 홍길동 씨가 트러스트의 자산을 옮기죠. 세우고 나서. 그리고 이 트러스트로부터 나오는 일정 기간 투자 수익은 본인에게 가져간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 기간, 뭐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 자산이 다음 세대로 간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게 이 홍길동 씨가 이 전체 기간, 10년, 15년 동안에 아무 일 없이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돌아가시지 않는다 그러면 이 증여 행위 자체는 이 홍길동 씨가 트러스트로 옮길 때 완료가 되고 여기서 넘어가는 과정은 증여가 아닌 것으로 인정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장점이요, 뭐냐면 트러스트로 이전할 때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이 시점이죠. 이 시점에 증여가 완료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내가 이 투자 자산의 가치가 얼마건 간에 그때 예를 들어 뭐 100만 불이라고 치죠. 그럼 이 100만 불을 앞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증여 행위를 진행함으로써 그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증여세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기간 10년, 15년 동안에 현금 흐름, 그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이 수입은 여전히 내가 가져가는 거니까 컨트롤하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점은 뭐냐면요. 100만 불이 넘어갈 때 100만 불조차 아니에요. 더 디스카운트도 됩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내가 넘기는 그런 대가를 내가 지금 포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조금 기술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내가 지금 포기하는 그 자산이 최종적으로 이 베네피셔리에게 넘어가는 건 앞으로 10년, 15년 뒤잖아요. 그러니 내가 포기하는 자산의 증여가액은 오히려 100만 불보다 더 낮은 것으로 인정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스카운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뭐 100만 불이 아니라 뭐 70만 불, 60만 불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가 2번이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세 번째로 나오는 소득이 트러스트 기간, 뭐 10년, 15년 말씀드렸죠. 내가 다 가져간다라는 거죠. 결국 일정 기간 동안에 현금 흐름은 내가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홍길동 씨요. 이제 은퇴 연령에 다다른 분으로서 이제 본인의 그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 일부는 적어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배경, 증여세 제도가 바뀔 수 있고 내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미리 하고 싶은데 그렇죠? 은퇴 후 다음 세대로 자산을 넘기는데 15년 동안은 또 그 투자 자산으로부터 현금 흐름을 계속해서 이전 이후에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혜택을 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단점이 뭐냐일 텐데요. 단점은요. 뭐 모든 취소 불능 트러스트가 그렇듯이 취소 불능입니다. 이레버컵을 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장점 중에 이 트러스트로 이전하는 시점, 그러니까 최종적인 베네피셔리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트러스트로 옮기는 이 시점에 증여가 완료돼서 낮은 가격으로 또 디스카운트 돼서 증여 신고를 마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트러스트가 유지되는 그 기간, 뭐 10년, 15년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홍길동 씨가 사망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이 1과 2에 해당되는 장점은 사라지고요. 마치 내가 죽을 때 상속하는 그런 자산으로 인정받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1번과 2번은요. 사실 다른 아까 얘기했었던 그 트러스트들 있잖아요.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라서 유난히 더 나쁜 거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뭐 정작 중요한 얘기를 사실 뒤늦게 하는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레이시 갖는 가장 안 좋은 단점이라고 하면 3번입니다. 직계가족이 베네피셔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녀 또는 내 배우자의 자녀들 또는 형제 자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베네피셔리로 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나의 조카 아들은 된다는 건데 어떤 전통적인 이 증여 상속을 감안하면 좀 굉장히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이 그릿은 실제 많은 분들이 활용하진 않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준비하는 이유는 간혹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걸 설명드리기 위한 용도로서 영상에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니즈가 있는 분들은요. 대부분 이짓 또는 그렛 또는 큐펄트를 선택합니다. 왜? 이와 같은 그 기타 다른 방식들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요. 앞서 그릿이 제공해주는 대부분의 어떤 효용을 달성하는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리해서요. 그릿의 후보자가 누구냐? 결국 내가 트러스트로 옮긴 그런 자산으로부터의 소득, 순소득,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자산 가치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그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투자 이익에 대해서, 넷 인컴에 대해서 이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그 금액만큼을 내가 가져가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리고 자산은 당연히 이제 그대로 다음 세대로 넘기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대상이 다음 세대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이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에 이 그릿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캔디데이트라고 볼 수 있다입니다.